우리의 몸속 두 개의 작은 장기가 평생에 걸쳐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콩팥, 즉 신장입니다. 심장과 이름도 비슷한 이 장기는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것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생명의 정수기라 불릴 만합니다. 평생에 걸쳐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하며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키는 소중한 기관이죠.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이 기능도 세월 앞에 그리고 잘못된 습관 앞에 지쳐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혈압과 당뇨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처럼 신장병 환자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과거 노년층의 질환으로 여겨졌던 신장병이 이제는 20대, 30대 젊은 층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침묵의 장기,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신장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그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특히 우리의 일상적인 밥상에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1장 되돌릴 수 없는 길, 신장질환에 무서운 많은 분들이 혈압이나 혈당 수치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경고등이 켜지면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시작하며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다릅니다. 신장질환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비가역성, 즉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나빠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뿐입니다. 마치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제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장질환은 예방과 조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가 고장 나는 것이니 혈액 속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심장에도 부담을 주어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신장의 문제는 곧 전신의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제2장 신장을 지키는 식사관리의 3대 원칙. 그렇다면 이 내리막길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거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식사관리를 꼽습니다. 매일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신장의 운명을 결정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식단은 크게 3가지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첫 번째 기둥은 저염식입니다. 즉,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고혈압 관리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흔히 오르는 국, 찌개, 김치, 젓갈 등은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므로 평생에 걸쳐 지속할 수 있는 저염식을 습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단백질 섭취 조절입니다. 최근 근감소증 예방 등을 이유로 고단백 식단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50대, 60대 분들 사이에서도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드시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한 사람에게 과도한 단백질은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요소라는 노폐물을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데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게는 이 작업이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인과 칼륨 섭취 조절입니다. 인과 칼륨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는 뼈를 약하게 만들거나 심장의 부정맥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3장
건강상식의 배신, 알던 것을 뒤집어라 신장병 진단을 받는 순간은 우리가 몸에 좋다고 굳게 믿어왔던 건강상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경험을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마치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챙겨 드셨나요? 신장 질환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 흰쌀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잡곡에는 인과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건강 간식으로 매일 챙겨 먹던 견과류 역시 인과 칼륨이 많아 피해야 할 음식이 됩니다. 심지어 빵을 고를 때도 통밀빵보다는 흰빵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는 어떨까요? 녹색 잎채소의 풍부한 칼륨 때문에 나물 반찬을 많이 먹는 것 또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상식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장병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지식의 전환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내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제4장, 지혜로운 조리법, 맛과 건강을 모두 잡다. 그렇다면 식사의 즐거움을 모두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리법을 조금만 바꾸면 제한된 식재료 안에서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첫째, 볶거나 굽는 조리법 대신 삶거나 데치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많은 한국인이 물에 빠진 고기는 맛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기름기 없는 부위를 골라 보쌈이나 수육처럼 푹 삶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채소는 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는 조리 전에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가두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사용하세요. 칼륨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담그고 데치는 과정에서 상당량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준비한 채소를 저염 양념으로 살짝 무쳐 먹으면 칼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양념의 마법을 부려보세요. 저염식은 맛이 없다는 편견이 있지만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사용을 줄이는 대신 다른 맛을 더하면 됩니다. 향이 좋은 천연 발효식초나 신선한 레몬즙을 사용해 새콤한 맛을 더하고 후추, 마늘, 양파, 카레 가루와 같은 향신료로 풍미를 살려보세요. 특히 마늘은 적정량을 올리브유에 살짝 구워서 사용하면 속쓰림 없이 음식의 맛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식초란 주정을 넣어 속성 발효시킨 것이 아니라 원재료를 오랜 시간 자연 발효시켜 만든 추가적인 당 성분이 없는 식초를 의미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좋은 식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음식은 단연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등 공장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초가공식품에는 맛과 색,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며 이 과정에서 나트륨과인 함량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연에서 온 식재료를 최소한의 가공으로 섭취하는 것이 신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색이 진한 음료, 특히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도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음료에는 인공적인 맛과 색을 내기 위해 인함량이 높은 첨가물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제로 음료 역시 대체당을 사용했을 뿐 인함량 문제는 동일하므로 신장병 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제5장, 신장에 좋은 음식, 어떻게 먹을까? 검은 콩과 깻잎. 그렇다면 신장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진 것들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검은 콩과 깻잎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좋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검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신장병이 있다면 검은 콩도 조심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라면 일반적인 양을 섭취해도 괜찮지만 병이 진행된 상태라면 단백질 제한 원칙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모든 단백질 식품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탁구공 하나 크기를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검은 콩을 하루에 섭취하는 총량이 탁구공 하나를 넘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볶은 검은 콩을 간식처럼 쌓아두고 드시는 습관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드신다면 농축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는 두유 형태보다는 항산화 성분은 누리되 부담은 적은 검은 콩 차 형태로 드시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깻잎은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향긋한 채소입니다. 의외로 깻잎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독특한 향이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깻잎 역시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이므로 생으로 많이 드시기보다는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잘게 썰어 달걀말이나 전에 넣어 드시는 등 다른 단백질 식품과 함께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내일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단일 식품이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맹신은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균형 잡힌 식단 안에서 다양한 음식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을 것인지를 지혜롭게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주변에 공유하고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우리의 몸속 2개의 작은 장기가 평생에 걸쳐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콩팥, 즉 심장입니다. 심장과 이름도 비슷한 이 장기는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것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생명의 정수기라 불릴 만합니다. 평생에 걸쳐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하며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키는 소중한 기관이죠.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이 기능도 세월 앞에 그리고 잘못된 습관 앞에 지쳐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혈압과 당뇨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처럼 신장병 환자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과거 노년층의 질환으로 여겨졌던 신장병이 이제는 20대, 30대 젊은 층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침묵의 장기,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신장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그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특히 우리의 일상적인 밥상에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1장 되돌릴 수 없는 길, 신장질환의 무서운 많은 분들이 혈압이나 혈당 수치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경고등이 켜지면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시작하며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다릅니다. 신장질환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비가역성, 즉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나빠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뿐입니다. 마치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제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장질환은 예방과 조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가 고장 나는 것이니 혈액 속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심장에도 부담을 주어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신장의 문제는 곧 전신의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제2장 신장을 지키는 식사관리의 3대 원칙. 그렇다면 이 내리막길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거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식사 관리를 꼽습니다. 매일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신장의 운명을 결정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식단은 크게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첫 번째 기둥은 저염식입니다. 즉,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고혈압 관리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흔히 오르는 국, 찌개, 김치, 젓갈 등은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므로 평생에 걸쳐 지속할 수 있는 저염식을 습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단백질 섭취 조절입니다. 최근 근감소증 예방 등을 이유로 고단백 식단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50대, 60대 분들 사이에서도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드시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한 사람에게 과도한 단백질은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요소라는 노폐물을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데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게는 이 작업이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인과 칼륨 섭취 조절입니다. 인과 칼륨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는 뼈를 약하게 만들거나 심장의 부정맥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3장 건강상식의 배신, 알던 것을 뒤집어라 신장병 진단을 받는 순간은 우리가 몸에 좋다고 굳게 믿어왔던 건강상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경험을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마치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챙겨 드셨나요? 신장 질환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 흰쌀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잡곡에는 인과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건강 간식으로 매일 챙겨 먹던 견과류 역시 인과 칼륨이 많아 피해야 할 음식이 됩니다. 심지어 빵을 고를 때도 통밀빵보다는 흰빵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는 어떨까요? 녹색 잎채소의 풍부한 칼륨 때문에 나물 반찬을 많이 먹는 것 또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상식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장병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지식의 전환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내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제4장 지혜로운 조리법, 맛과 건강을 모두 잡다. 그렇다면 식사의 즐거움을 모두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리법을 조금만 바꾸면 제한된 식재료 안에서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첫째, 볶거나 굽는 조리법 대신 삶거나 데치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많은 한국인이 물에 빠진 고기는 맛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기름기 없는 부위를 골라 보쌈이나 수육처럼 푹 삶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채소는 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는 조리 전에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가두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사용하세요. 칼륨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담그고 데치는 과정에서 상당량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준비한 채소를 저염 양념으로 살짝 무쳐 먹으면 칼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양념의 마법을 부려보세요. 저염식은 맛이 없다는 편견이 있지만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사용을 줄이는 대신 다른 맛을 더하면 됩니다. 향이 좋은 천연 발효식초나 신선한 레몬즙을 사용해 새콤한 맛을 더하고 후추, 마늘, 양파, 카레 가루와 같은 향신료로 풍미를 살려보세요. 특히 마늘은 적정량을 올리브유에 살짝 구워서 사용하면
속쓰림 없이 음식의 맛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식초란 주정을 넣어 속성 발효시킨 것이 아니라 원재료를 오랜 시간 자연 발효시켜 만든 추가적인 당 성분이 없는 식초를 의미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좋은 식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음식은 단연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등 공장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초가공식품에는 맛과 색,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며 이 과정에서 나트륨과인 함량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연에서 온 식재료를 최소한의 가공으로 섭취하는 것이 신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색이 진한 음료, 특히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도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음료에는 인공적인 맛과 색을 내기 위해 인함량이 높은 첨가물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제로 음료 역시 대체당을 사용했을 뿐 인함량 문제는 동일하므로 신장병 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제5장 신장에 좋은 음식 어떻게 먹을까? 검은 콩과 깻잎 그렇다면 신장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진 것들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검은 콩과 깻잎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좋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검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신장병이 있다면 검은 콩도 조심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라면 일반적인 양을 섭취해도 괜찮지만 병이 진행된 상태라면 단백질 제한 원칙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모든 단백질 식품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탁구공 하나 크기를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검은 콩을 하루에 섭취하는 총량이 탁구공 하나를 넘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볶은 검은 콩을 간식처럼 쌓아두고 드시는 습관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드신다면 농축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는 두유 형태보다는 항산화 성분은 누리되 부담은 적은 검은 콩 차 형태로 드시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깻잎은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향긋한 채소입니다. 의외로 깻잎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독특한 향이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깻잎 역시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이므로 생으로 많이 드시기보다는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잘게 썰어 달걀말이나 전에 넣어 드시는 등 다른 단백질 식품과 함께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내일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단일 식품이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맹신은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균형 잡힌 식단 안에서 다양한 음식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을 것인지를 지혜롭게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주변에 공유하고 저희 채널에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우리의 몸속 2개의 작은 장기가 평생에 걸쳐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콩팥, 즉 심장입니다. 심장과 이름도 비슷한 이 장기는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것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생명의 정수기라 불릴 만합니다. 평생에 걸쳐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하며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키는 소중한 기관이죠.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이 기능도 세월 앞에 그리고 잘못된 습관 앞에 지쳐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혈압과 당뇨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처럼 신장병 환자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과거 노년층의 질환으로 여겨졌던 신장병이 이제는 20대, 30대 젊은 층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침묵의 장기,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신장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그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특히 우리의 일상적인 밥상에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1장 되돌릴 수 없는 길, 신장질환의 무서움. 많은 분들이 혈압이나 혈당 수치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경고등이 켜지면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시작하며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다릅니다. 신장질환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비가역성, 즉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나빠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뿐입니다. 마치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제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장질환은 예방과 조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가 고장 나는 것이니 혈액 속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심장에도 부담을 주어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신장의 문제는 곧 전신의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제2장 신장을 지키는 식사관리의 3대 원칙. 그렇다면 이 내리막길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거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식사관리를 꼽습니다. 매일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신장의 운명을 결정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식단은 크게 3가지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첫 번째 기둥은 저염식입니다. 즉,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고혈압 관리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흔히 오르는 국, 찌개, 김치, 젓갈 등은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므로 평생에 걸쳐 지속할 수 있는 저염식을 습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단백질 섭취 조절입니다. 최근 근감소증 예방 등을 이유로 고단백 식단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50대, 60대 분들 사이에서도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드시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한 사람에게 과도한 단백질은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요소라는 노폐물을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데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게는 이 작업이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인과 칼륨 섭취 조절입니다. 인과 칼륨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는 뼈를 약하게 만들거나 심장의 부정맥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3장 건강상식의 배신, 알던 것을 뒤집어라. 신장병 진단을 받는 순간은 우리가 몸에 좋다고 굳게 믿어왔던 건강상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경험을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마치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챙겨 드셨나요? 신장 질환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 흰쌀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잡곡에는 인과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건강 간식으로 매일 챙겨 먹던 견과류 역시 인과 칼륨이 많아 피해야 할 음식이 됩니다. 심지어 빵을 고를 때도 통밀빵보다는 흰빵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는 어떨까요? 녹색 잎채소의 풍부한 칼륨 때문에 나물 반찬을 많이 먹는 것 또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상식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장병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지식의 전환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내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제4장, 지혜로운 조리법, 맛과 건강을 모두 잡다. 그렇다면 식사의 즐거움을 모두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리법을 조금만 바꾸면 제한된 식재료 안에서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첫째, 볶거나 굽는 조리법 대신 삶거나 데치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많은 한국인이 물에 빠진 고기는 맛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기름기 없는 부위를 골라 보쌈이나 수육처럼 푹 삶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채소는 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는 조리 전에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가두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사용하세요. 칼륨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담그고 데치는 과정에서 상당량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준비한 채소를 저염 양념으로 살짝 무쳐 먹으면 칼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양념의 마법을 부려보세요. 저염식은 맛이 없다는 편견이 있지만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사용을 줄이는 대신 다른 맛을 더하면 됩니다. 향이 좋은 천연 발효식초나 신선한 레몬즙을 사용해 새콤한 맛을 더하고 후추, 마늘, 양파, 카레 가루와 같은 향신료로 풍미를 살려보세요. 특히 마늘은 적정량을 올리브유에 살짝 구워서 사용하면 속쓰림 없이 음식의 맛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식초란 주정을 넣어 속성 발효시킨 것이 아니라 원재료를 오랜 시간 자연 발효시켜 만든 추가적인 당 성분이 없는 식초를 의미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좋은 식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음식은 단연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등 공장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초가공식품에는 맛과 색,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며 이 과정에서 나트륨 과인 함량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연에서 온 식재료를 최소한의 가공으로 섭취하는 것이 신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색이 진한 음료, 특히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도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음료에는 인공적인 맛과 색을 내기 위해 인함량이 높은 첨가물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제로 음료 역시 대체당을 사용했을 뿐 인함량 문제는 동일하므로 신장병 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제5장, 신장에 좋은 음식, 어떻게 먹을까? 검은 콩과 깻잎. 그렇다면 신장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진 것들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검은 콩과 깻잎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좋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검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신장병이 있다면 검은 콩도 조심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라면 일반적인 양을 섭취해도 괜찮지만 병이 진행된 상태라면 단백질 제한 원칙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모든 단백질 식품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탁구공 하나 크기를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검은 콩을 하루에 섭취하는 총량이 탁구공 하나를 넘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볶은 검은 콩을 간식처럼 쌓아두고 드시는 습관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드신다면 농축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는 두유 형태보다는 항산화 성분은 누리되 부담은 적은 검은 콩 차 형태로 드시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깻잎은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향긋한 채소입니다. 의외로 깻잎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독특한 향이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깻잎 역시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이므로
생으로 많이 드시기보다는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잘게 썰어 달걀말이나 전에 넣어 드시는 등 다른 단백질 식품과 함께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내일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단일 식품이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맹신은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균형 잡힌 식단 안에서 다양한 음식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을 것인지를 지혜롭게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주변에 공유하고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우리의 몸속 2개의 작은 장기가 평생에 걸쳐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콩팥, 즉 심장입니다. 심장과 이름도 비슷한 이 장기는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것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생명의 정수기라 불릴 만합니다. 평생에 걸쳐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하며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키는 소중한 기관이죠.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이 기능도 세월 앞에 그리고 잘못된 습관 앞에 지쳐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혈압과 당뇨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처럼 신장병 환자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과거 노년층의 질환으로 여겨졌던 신장병이 이제는 20대, 30대 젊은 층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침묵의 장기,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신장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그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특히 우리의 일상적인 밥상에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1장 되돌릴 수 없는 길, 신장질환에 무서운 많은 분들이 혈압이나 혈당 수치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경고등이 켜지면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시작하며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다릅니다. 신장질환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비가역성, 즉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나빠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뿐입니다. 마치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제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장질환은 예방과 조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가 고장 나는 것이니 혈액 속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심장에도 부담을 주어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신장의 문제는 곧 전신의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제2장 신장을 지키는 식사관리의 3대 원칙. 그렇다면 이 내리막길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거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식사관리를 꼽습니다. 매일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신장의 운명을 결정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식단은 크게 3가지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첫 번째 기둥은 저염식입니다. 즉,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고혈압 관리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흔히 오르는 국, 찌개, 김치, 젓갈 등은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므로 평생에 걸쳐 지속할 수 있는 저염식을 습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단백질 섭취 조절입니다. 최근 근감소증 예방 등을 이유로 고단백 식단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50대,
60대 분들 사이에서도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드시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한 사람에게 과도한 단백질은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요소라는 노폐물을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데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게는 이 작업이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인과 칼륨 섭취 조절입니다. 인과 칼륨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는 뼈를 약하게 만들거나 심장의 부정맥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3장 건강상식의 배신, 알던 것을 뒤집어라 신장병 진단을 받는 순간은 우리가 몸에 좋다고 굳게 믿어왔던 건강상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경험을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마치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챙겨 드셨나요? 신장 질환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 흰쌀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잡곡에는 인과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건강 간식으로 매일 챙겨 먹던 견과류 역시 인과 칼륨이 많아 피해야 할 음식이 됩니다. 심지어 빵을 고를 때도 통밀빵보다는 흰빵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는 어떨까요? 녹색 잎채소의 풍부한 칼륨 때문에 나물 반찬을 많이 먹는 것 또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상식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장병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지식의 전환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내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제4장 지혜로운 조리법, 맛과 건강을 모두 잡다. 그렇다면 식사의 즐거움을 모두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리법을 조금만 바꾸면 제한된 식재료 안에서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첫째, 볶거나 굽는 조리법 대신 삶거나 데치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많은 한국인이 물에 빠진 고기는 맛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기름기 없는 부위를 골라 보쌈이나 수육처럼 푹 삶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채소는 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는 조리 전에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가두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사용하세요. 칼륨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담그고 데치는 과정에서 상당량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준비한 채소를 저염 양념으로 살짝 무쳐 먹으면 칼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양념의 마법을 부려보세요. 저염식은 맛이 없다는 편견이 있지만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사용을 줄이는 대신 다른 맛을 더하면 됩니다. 향이 좋은 천연 발효식초나 신선한 레몬즙을 사용해 새콤한 맛을 더하고 후추, 마늘, 양파, 카레 가루와 같은 향신료로 풍미를 살려보세요. 특히 마늘은 적정량을 올리브유에 살짝 구워서 사용하면 속쓰림 없이 음식의 맛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식초란 주정을 넣어 속성 발효시킨 것이 아니라 원재료를 오랜 시간 자연 발효시켜 만든 추가적인 당 성분이 없는 식초를 의미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좋은 식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음식은 단연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등 공장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초가공식품에는 맛과 색,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며 이 과정에서 나트륨과인 함량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연에서 온 식재료를 최소한의 가공으로 섭취하는 것이 신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색이 진한 음료, 특히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도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음료에는 인공적인 맛과 색을 내기 위해
인함량이 높은 첨가물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제로 음료 역시 대체당을 사용했을 뿐 인함량 문제는 동일하므로 신장병 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제5장 신장에 좋은 음식 어떻게 먹을까? 검은 콩과 깻잎 그렇다면 신장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진 것들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검은 콩과 깻잎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좋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검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신장병이 있다면 검은 콩도 조심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라면 일반적인 양을 섭취해도 괜찮지만 병이 진행된 상태라면 단백질 제한 원칙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모든 단백질 식품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탁구공 하나 크기를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검은 콩을 하루에 섭취하는 총량이 탁구공 하나를 넘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볶은 검은 콩을 간식처럼 쌓아두고 드시는 습관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드신다면 농축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는 두유 형태보다는 항산화 성분은 누리되 부담은 적은 검은 콩 차 형태로 드시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깻잎은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향긋한 채소입니다. 의외로 깻잎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독특한 향이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깻잎 역시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이므로 생으로 많이 드시기보다는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잘게 썰어 달걀말이나 전에 넣어 드시는 등 다른 단백질 식품과 함께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내일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단일 식품이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맹신은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균형 잡힌 식단 안에서 다양한 음식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을 것인지를 지혜롭게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주변에 공유하고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우리의 몸속 2개의 작은 장기가 평생에 걸쳐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콩팥, 즉 신장입니다. 심장과 이름도 비슷한 이 장기는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것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생명의 정수기라 불릴 만합니다. 평생에 걸쳐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하며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키는 소중한 기관이죠.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이 기능도 세월 앞에 그리고 잘못된 습관 앞에 지쳐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혈압과 당뇨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처럼 신장병 환자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과거 노년층의 질환으로 여겨졌던 신장병이 이제는 20대, 30대 젊은 층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침묵의 장기,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신장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그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특히 우리의 일상적인 밥상에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1장 되돌릴 수 없는 길, 신장질환의 무서움. 많은 분들이 혈압이나 혈당 수치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경고등이 켜지면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시작하며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다릅니다. 신장질환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비가역성, 즉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나빠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뿐입니다. 마치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제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장질환은 예방과 조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가 고장 나는 것이니 혈액 속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심장에도 부담을 주어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신장의 문제는 곧 전신의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제2장, 신장을 지키는 식사관리의 3대 원칙. 그렇다면 이 내리막길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거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식사관리를 꼽습니다. 매일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신장의 운명을 결정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식단은 크게 3가지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첫 번째 기둥은 저염식입니다. 즉,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고혈압 관리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흔히 오르는 국, 찌개, 김치, 젓갈 등은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므로 평생에 걸쳐 지속할 수 있는 저염식을 습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단백질 섭취 조절입니다. 최근 근감소증 예방 등을 이유로 고단백 식단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50대, 60대 분들 사이에서도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드시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한 사람에게 과도한 단백질은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요소라는 노폐물을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데,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게는 이 작업이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인과 칼륨 섭취 조절입니다. 인과 칼륨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는 뼈를 약하게 만들거나 심장의 부정맥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3장, 건강상식의 배신, 알던 것을 뒤집어라 신장병 진단을 받는 순간은 우리가 몸에 좋다고 굳게 믿어왔던 건강상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경험을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마치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챙겨 드셨나요? 신장 질환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 흰쌀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잡곡에는 인과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건강 간식으로 매일 챙겨 먹던 견과류 역시 인과 칼륨이 많아 피해야 할 음식이 됩니다. 심지어 빵을 고를 때도 통밀빵보다는 흰빵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는 어떨까요? 녹색 잎채소의 풍부한 칼륨 때문에 나물 반찬을 많이 먹는 것 또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상식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장병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지식의 전환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내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제4장, 지혜로운 조리법, 맛과 건강을 모두 잡다. 그렇다면 식사의 즐거움을 모두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리법을 조금만 바꾸면 제한된 식재료 안에서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첫째, 볶거나 굽는 조리법 대신 삶거나 데치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많은 한국인이 물에 빠진 고기는 맛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기름기 없는 부위를 골라 보쌈이나 수육처럼 푹 삶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채소는 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는 조리 전에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가두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사용하세요. 칼륨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담그고 데치는 과정에서 상당량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준비한 채소를 저염 양념으로 살짝 무쳐 먹으면 칼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양념의 마법을 부려보세요. 저염식은 맛이 없다는 편견이 있지만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사용을 줄이는 대신 다른 맛을 더하면 됩니다. 향이 좋은 천연 발효식초나 신선한 레몬즙을 사용해 새콤한 맛을 더하고 후추, 마늘, 양파, 카레 가루와 같은 향신료로 풍미를 살려보세요. 특히 마늘은 적정량을 올리브유에 살짝 구워서 사용하면 속쓰림 없이 음식의 맛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식초란 주정을 넣어 속성 발효시킨 것이 아니라 원재료를 오랜 시간 자연 발효시켜 만든 추가적인 당 성분이 없는 식초를 의미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좋은 식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음식은 단연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등 공장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초가공식품에는 맛과 색,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며 이 과정에서 나트륨과인 함량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연에서 온 식재료를 최소한의 가공으로 섭취하는 것이 신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색이 진한 음료, 특히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도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음료에는 인공적인 맛과 색을 내기 위해 인함량이 높은 첨가물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제로 음료 역시 대체당을 사용했을 뿐 인함량 문제는 동일하므로 신장병 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제5장, 신장에 좋은 음식, 어떻게 먹을까? 검은 콩과 깻잎 그렇다면 신장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진 것들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검은 콩과 깻잎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좋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검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신장병이 있다면 검은 콩도 조심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라면 일반적인 양을 섭취해도 괜찮지만 병이 진행된 상태라면 단백질 제한 원칙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모든 단백질 식품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탁구공 하나 크기를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검은 콩을 하루에 섭취하는 총량이 탁구공 하나를 넘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볶은 검은 콩을 간식처럼 쌓아두고 드시는 습관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드신다면 농축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는 두유 형태보다는 항산화 성분은 누리되 부담은 적은 검은 콩 차 형태로 드시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깻잎은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향긋한 채소입니다. 의외로 깻잎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독특한 향이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깻잎 역시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이므로 생으로 많이 드시기보다는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잘게 썰어 달걀말이나 전에 넣어 드시는 등 다른 단백질 식품과 함께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내일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단일 식품이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맹신은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균형 잡힌 식단 안에서 다양한 음식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을 것인지를 지혜롭게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주변에 공유하고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우리의 몸속 2개의 작은 장기가 평생에 걸쳐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콩팥, 즉 심장입니다. 심장과 이름도 비슷한 이 장기는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것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생명의 정수기라 불릴 만합니다. 평생에 걸쳐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하며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키는 소중한 기관이죠.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